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자, 6월을 마무리하는 날이 됐습니다. 새로운 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날인 만큼 조금은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마침 또 오늘 아침부터 주요 코인들의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 한 주는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는 건지,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1%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나란히 0.5%씩 상승하면서 이 두 가지의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까지 그려냈습니다. 자, 증시를 끌어올린 원동력은 상호관세 유예 가능성 증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 상무장관은요, 미중 간의 무역 프레임워크가 마련됐다. 주요 10개국의 교역국과도 곧 합의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재무장관 역시 주요 무역 협상이 노동절, 그러니까 9월 첫째 주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PC 물가지수마저 양호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려나 하는 시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의 법적 분쟁과 관련된 얘기부터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매입 소식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리플이 지긋지긋하다라고 느껴지는 SEC와의 법적 분쟁을 이제는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리플과 SEC의 합의 요청안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리플의 길고 긴 지루한 싸움이 정말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리플이 SEC에 대한 항소를 이제는 정말 철회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4년여간 이어져온 법적 공방이 정말로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었던 리플의 벌금이 있었죠. 약 1억 260만 달러, 하나로는 1,420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서 또 SEC와의 합의를 통해서 줄여보고자 노력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법적 리스크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리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의 가격도 즉각적으로 6.5%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직 차트상의 흐름에서 추세를 바꿀 만한 굵직한 움직임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리스크 해소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새로운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와 관련된 소식 정말 오랜만에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일요일마다 이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매입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X에 올리고는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어김없이 비트코인 실제 매수 소식이 전해지곤 했었죠. 여전히 그는 이 루틴을 11주째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비트코인 245개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요.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59만 2,345개가 됐고요. 평균 매입가가 7만 681달러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현재 미실현 이익은 2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래티지의 공격적인 매수 전략이 비트코인 전망에 긍정적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음에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지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대다수의 코인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도 1% 넘게 오르면서요. 다시 한번 10만 9천 달러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신고가를 향해서 그 위로 또 넘어설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더 큰 폭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오르면서 2,500달러를 드디어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죠.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만큼 여기를 지지선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XRP 0.95% 상승하면서 2.2달러 회복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차트상에서 더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려면 그만한 호재가 더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수익코인은 2% 넘게, 그리고 지금 밈코인 단에서 조금 더 큰 폭의 상승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페페가 조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여태까지 변동성을 크게 보였던 코인들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간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시장에 관한 얘기 더 자세하게 나눠봐야겠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용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그널 드림의 표용호 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요. 날씨가 어느새 조용히 여름으로 바뀌듯이 글로벌 시장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동 위기로 인해서 유가 급등, 연준의 금리 정책 등 같은 이제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슈에 집중을 해왔는데 정작 방향을 진짜 결정하는 변수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입니다. 바로 7월 9일 날 미중 상호 관세 유예 종료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건 단순한 캘린더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의 인플레이션, 금리, 달러의 흐름,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이 한 가지 이벤트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관세가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아침부터 날씨가 후끈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처럼 시장에도 조금 후끈한 분위기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에는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관세일까요? 아니면 금리일까요? 관세죠. 관세가 제일 아무래도 클까요? 그렇죠. 이 관세 유예 조치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중동 위기라든가 유가 급등 리스크가 겹쳤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중동 전쟁이 짧게는 7일에서 한 15일 정도밖에 안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맞췄죠, 그죠? 그렇네요. 예, 거의 뭐 신기가 미래를 내다보셨네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나온 부분은 분석하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어느 정도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죠? 네.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던 전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솔직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겹치다 보니까 연준의 정책 결정이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네. 더 어렵게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관세와 정치 이벤트, 그리고 유가 인플레이션 변수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투자 시장을 정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오는 7월 9일 원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전문가님께서는 이 관세 유예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의 숨은 폭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한동안 폭탄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가장 큰 폭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변동성이 가장 트리거라고 봅니다. 네. 7월 9일 날이. 자, 트럼프가 유예했던
미 상호 조치의 종률이죠, 그죠? 종률인데 이 관세가 부과되면 단순히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물가가 네. 분명히 자극이 됩니다. 그렇죠. 예, 자극이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순식간에 꺼질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금리를 빨리 인하라고 파월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뭐 내가 너를 안 쫓아보낸 게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도 계속 하고 있던데요. 항상 되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후회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시장은 이미 그걸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장이 되느냐 다시 부과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을 겁니다. 사진에 보시면 자,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자, 굉장히 젊어요. 맞아요. 최연소 대변인으로 선정이 맞습니다. 됐었잖아요. 20대 후반이라 그러는데요. 자, 6월 26일에 관세 유예 시한 연장 가능성을 밝혔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릅니다. 그쵸. 워낙 이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서 또 방송에 나오고는 갑자기 트럼프가 결정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예 기간 종료를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은 협상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게요. 말로만 항상 우리는 협상 진행이 될 거야라고는 하는데 그렇죠.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거죠. 그런데 이건 관세가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까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 나라는 영국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의 자충수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나라에서 급하게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영국과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늦게 해도 되겠네. 뭔가 좀 우리가 좀 기다려봐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을 또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이게 상호관세라는 게 공포감으로 다가왔었는데 그렇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나중에 급해지는 건 트럼프 쪽이겠구나라고 알게 돼버린 거군요. 그렇죠. 이제 집단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협상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이제 연장 여부에 따라서 위험 자산의 선호 또는 현금 회귀로 돌아설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이벤트성이냐 아니면 단기냐 중기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관세와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 전쟁과 관련된 얘기도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줬습니다. 전쟁이 지금 휴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기는 했지만요. 또 변수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님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전쟁 빠르게 종료될 것이다. 전문가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또. 맞습니다. 12일 전쟁이 종료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24일에 중재 휴전이 일단락이 됐는데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기 유가 및 지정 확정 리스크가 다소 누그러졌긴 했는데 네. 아직도 지역 긴장감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또 뭐 이란에서 중국의 뭐 비행기를 40된 것도 400된 것도 뭐 산다고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계속적으로 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저 3명 있죠. 네. 예, 요즘 많이 좀 골치 아프신 분들이죠, 그죠? 예. 제가 차트를 보시면 그 전에 2023년도에인가 24년도에 제가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미사일 전쟁을 한번 했을 때 한 10% 정도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지없이 이번에도 한 10%에서 11% 정도 떨어지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시장은 그 앞전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온 부분입니다. 자, 이제 재충돌 가능성도 실적으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기 때문에 특히 이란 내부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괴가 됐다 하지만은 전부 다 파괴되진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에 휴전이 이어졌지만은 이 정치적으로 실적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정면 군사 충돌이 리스크가 아직 완화가 됐지만 유가는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다. 그리고 관세 이슈가 결합이 됐시 이건 분명히 좀 시사성이 높은 시장 변수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확실히 변수는 남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세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각기 다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맞물리게 된다면 시장에는 정말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혼자서는 시장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24시간 동안 시장과 관련된 얘기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연준의 금리 정책 부분이에요. 금리 인하가 과연 언제쯤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 중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가 이뤄지겠죠. 예, 연준의 지금 실질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확대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표에 보시면 이제 각 차트를 한번 보셔주시면 좋겠는데요. 각 점은 FOMC 위원 한 명의 금리 전망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 안 보이긴 할 건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눈에 띄는 건 내년 말 기준 금리가 최근보다 대략 1% 정도 낮은 수준으로 인하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후 2026년은 추가 0.5% 그리고 27년은 0.2%를 인상을 예상을 하지만은 각 연도 점도는 위원들의 전망이 상당히 퍼져 있죠, 그죠? 네. 저게 지금 테두리 안에 보면 이렇게 좀 점이 많은 데 있죠. 그쵸. 이게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다수결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한 구간이 저 구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좀 많이 퍼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이게 확실하다는 부분인데 아직도 연준이 저런 거 보면 금리 방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상태. 확실하다. 위원들마저도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관세 인플레, 유가 정치 변수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 금리 결정에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부분을 시사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연준 내부에서도 확신이 없다. 그리고 관세, 유가, 정치 이슈 같은 외부 변수에 대한 부분이 금리 경로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금리는 대출, 투자,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네. 그러면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평가한 기준이 돼요, 또. 그죠? 그런데 이걸 연중해서 갈팡질팡 시장도 어렵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코인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금리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게 우리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시는 아직 조금 초보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금리와 관련돼서 이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이런 거시적인 이벤트들 잘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세세하게 짚어보시죠. 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자, 비트코인 현물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항상 굳건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생각보다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비트코인 국채 회사에 대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즘 비트코인이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네. 그렇게 안 오르고 있죠. 네. 자, 반감기 이후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죠. 반감기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영향이 크게 없고 반감기는 더 이상 시장에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짚어봤었던 내용이죠. 예,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사는 대신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한 상장 기업의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렇죠. 기관들의 수요가 이제 늘어난 거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 국채 회사라고 부르는 이들 기업이죠. 자, 마이크 스트레티지, 테슬라,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들입니다. 또 오프닝에서도 마침 스트래티지가 또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예. 자, 이들이 대량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또 비트코인에 대체로 노출되는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기간에 대한 구조가 점점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닌 이제는 기업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전략적으로 담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비중 자체도 6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시장의 3%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이거는. 기업이 3%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펀드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쏠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근데 이런 결과가 지금 현물 시장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렇죠. 2배 이익을 보겠다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고요. 자, 우리 코인 시장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뭔가 둔화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관의 손에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뭔가 개개인들이 조금 활발한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성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벤트가 남아 있죠. 네. 어떻게 대할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자, 코인 시장 전망에 대한 영향이 있을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네. 자, 첫째는 관세가 연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가능성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글쎄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장의 안도감으로 퍼지면서 비트코인이 중심으로 단기 반등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비트코인 쏠림 현상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비트코인만 오르는 게 되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부분 조금 하겠지만 매니저 코인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반대로 이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네. 유가가 오른다면 네.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포함 위험 자산의 하락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가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서 네. 유예를 시도하거나 특정 국가에만 연장할 경우 그럴 때는 오히려 정책 원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렇죠. 변동성만 커지고 오르는 건 엄청 오르는데 내려가는 건 또 있고 그렇죠. 그렇죠. 시장에 혼란이 좀 올 거고요. 자, 네 번째는 달러가 강해질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일단 알트코인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요? 예,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쪽을 봐야 되는 그렇죠. 걸까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메이저 코인이죠. 실적으로 돈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트코인으로 갈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된 부분인데, 자 코인 투자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시나리오를 잘 나눠놓긴 했는데 그렇죠. 자세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략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기 방어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7월 9일 이후에 이벤트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자, 단기 방어 전략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USD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죠? 전환 비중을 확대를 해라. 단기 때는. 그리고 디파이 예치 플랫폼 활용해서 저위험 수익으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포지션을 조금 축소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낮은 가격대죠. 예, 분할 매수 하시는데 대량보다는 소량으로 조금씩 분할해 가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자, 관세를 연장했다. 비트코인 이더에 대한 중심 단기 롱 진입입니다. 롱 진입 가능하고요. 관세를 부과를 했다. 네. 자,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로 숏으로 대응을 하시되 네. 현금화를 조금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7월 9일 이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나타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조금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현금화를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은 걸까요? 맞습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라 그랬죠. 예, 조금 피해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강 상태가 되면 그때 방향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1일에서 3일 정도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계속 나올 거예요. 네. 발표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 잘못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반대 매매도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중기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저점 매수가 실적으로 유효합니다. 급등락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멀리 내다보는 거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 같은 경우에는 51선이라든가 일봉상 101선 네. 이평선 중심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NFT 게임 디파이 고위험 알트코인 비중을 조금 제한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위험은 조금 줄이는 쪽으로 가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 리스크에 대비해서 보수적인 자산 배분의 유지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7월 9일까지는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고 조금 보수적으로 가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라는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에 대비를 해놓는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가능성까지 열어둬야겠죠. 지금은 현금 확보를 조금이라도 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이런 의견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